이어서 정의당 선대위에서 신노동 주 4일제 추진본부장 맡고 있는 배진교 의원 모시고 정의당 대선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공약 담당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심상정 후보가 되시고 나서 원내대표니까 제1 핵심 공약 주 4일제 신노동 운동본부를 맡아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득권 정치 진절머리 난다고 물러서지 마십시오. 생전에 노 대표님과 마지막 만남에서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던 진보 정치 1세대의 소임을 이번 대선에서 수행하겠습니다. 저 빼고 다 메이드인 후보들이에요.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총장하고 장관하고 대표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표했던 분이 이쪽에 와서 또 대표해요. 그러면 이 양당은 도대체 몇 중 됩니까? 겉으로만 격렬하지 속으로 똑같아요. 요즘 하는 거 보세요. 양당 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단일화 절대 제 사전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 정의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저에게 좀 큰 역할을 부여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사회 대전환의 교두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린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네, 일단 정치권 현안 이야기부터 잠깐 좀 하고 넘어갈까요? 네. 국민의힘 내용이 뭐 심상치가 않은데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제 자질 문제로 사실 국민들로부터 잽을 여러 대 맞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쉬려고 집에 왔더니 내부에 있는 집안 식구들이 훅을 날려가지고 지금 다운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윤석열 후보도 선대본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모든 것이 후보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한 만큼 후보가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잘 포용하고 다시 잘 서서 선거운동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험한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네. 지지율 그래픽을 잠깐 좀 올려주시죠. 네. 보면 뭐 아까도 비슷한 이야기 했습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좀 빠지는 경향이 보이고요. 여론조사는 흐름이 중요하니까 안철수 후보는 좀 치고 올라가는데 심 후보는 좀 묶여 있어요. 네. 그래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의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진보정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국민들께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시대의 미래 비전을 선도하고 주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진보정당이 해야 될 역할이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죠. 물론 이제 지난 총선 이후에 1년 반 동안 저를 비롯한 우리 당직자들 그리고 정책 부분들이 이제 현장에 있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반영을 해서 심상정 후보가 최근까지 20가지가 넘는 정책 발표를 했는데 아직 국민들께 많이 공감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미래 비전과 관련된 문제는 아마 TV 토론을 시작을 하면 국민들께 많이 공감을 얻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금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를 바라봐 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 문제는 진보 정당의 분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분열로 인해서 사실은 전통적 지지라고 할 수 있는 현장 조합원들의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지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보정당에 오히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까지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답보는 전통적인 현장 조합원들의 지지를 어떻게 다시 돌려놓을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지금 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진보 5당과 민주노총이 노동 진보 단일 후보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만큼 성과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할지 또 답보 상태에 머물지 판가름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구도 뭐 이런 쪽의 어려움을 좀 말씀하셨는데 19대 대선 때 보면 심상정 후보가 6%를 득표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지율은 높게 나온 여론조사가 한 4%뭐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낮을 때는 한 2%대까지도 나오고 있어서 그때의 심상정과 지금의 심상정이 좀 다르게 인식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했을 때 너무 이제는 심상정으로 대표되는 정의당이 그 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변화가 별로 잘 안 보이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의 목소리도 사실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오히려 이제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거는 진보정당다운 새로운 어떤 면모를 보여달라고 하는 기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네. 그런 측면에서 당으로서도 그렇고 심상정 후보로서도 새로운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열을 어떻게 잘 극복하고 새롭게 현장 전통적인 노동의 지지를 이제 안아올 것인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미래 비전을 어떻게 국민들께 공감 있게 잘 전달할 것인가가 지금 이제 과제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으로서는 아마 이 표현이 가장 모욕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늘 민주당 이중대 이런 꼬리표가 달리잖아요. 네. 이걸 좀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단일화 압박도 느끼고 계십니까? 지난 총선 이후에 저희들이 선언을 했습니다. 민주대연합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민주당의 이중대는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최근에 송영길 대표께서 안철수 후보, 김동연 후보까지는 연대할 수 있으나 심상정 후보하고는 연대 없다. 이미 이제 정의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새로 가야 되는 상황에 와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그동안 진보정당의 어떤 맏형으로서의 정의당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이 분열을 반드시 극복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사회 그다음에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정의당의 역할 그리고 심상정 정부가 만약에 탄생한다면 심상정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꾸 이 생각이 드네요. 이미 분열돼 있는 진보, 좌측에 있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지 세력, 이걸 묶는 부분에 일단은 주목하고 계신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오른쪽에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네. 중원을 비롯해서 오른쪽에. 이쪽으로 향해 갈 노력은 좀 고려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달려갈 힘이 필요한데 지금 내부의 힘 축적이 저는 잘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영국 당대표가 그 진보당과 민주노총의 노동진보 단일화를 위해서 내일 전격적으로 대표자 회의를 하자고 제안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일이요? 네. 그래서 반드시 노동진보 단일 후보를 통해서 현장으로부터 다시 그 지지의 힘을 좀 얻고 이 지지의 힘을 받아서 지금 진보정당에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 곁으로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쪽에 주목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 목소리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주 4일제하고 신노동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KDI에서 이제 내놓은 보고서를 보더라도 1인당 1.5배의 생산성 향상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추진돼야 되고 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보령이나 고성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폐쇄 수순에 들어가 있고요. 또 전북에 2만여 명의 상용차 노동자들이 급심한 지금 고용 불안에 처해 있거든요. 저는 이분들을 거리에 나앉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전환은 녹색 산업 전환 과정이 국가의 핵심 전략이 돼야 된다. 네, 마침 또 추진 본부장이 나오셨으니까 네. 질문하는 저도 좀 좋네요. 주 4일제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가 가능하겠느냐. 네. 20년 전에 주 5일 노동제 하자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 5일제 하고 나서 더 대한민국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졌고 그리고 생산성도 높아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디지털 사회 그리고 기후위기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의 가장 적정한 형태의 노동 형태가 바로 주 4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4일제는 단순하게 시간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노동 형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주 4일제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 아니 이 주 4일제는 정규직 그리고 고소득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을 많이 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 4일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노동 형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되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오는 것이 바로 신노동법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게 70년이 넘었습니다. 이 70년 된 근로기준법이 이제 21세기의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국회에서는 노동이사제와 그리고 공무원 교사의 타임오프제가 상임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이번에도 근로기준법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또 유예를 시켰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380만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노동자는 임금도 충분하게 받으면서 근로기준법에 보호도 받는데 5인 미만 사업장 초단기 근로자들은 임금도 적게 받으면서 법의 보호도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할 권리, 쉴 권리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는 신노동법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4일제는 그냥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신노동 이런 체계와 같이 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1월 목표는 뭡니까? 단기적으로. 1월 목표는 설 밥상에 우리 심상정 후보를 노동 진보 단일 후보로 만들고 다시금 진보 정당이 새롭게 뛰고 있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이제 진보 정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분열도 있었고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지 못했으나 이제 단결했습니다. 그리고 미래 비전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제 설 밥상에서 심상정과 정의당 그리고 진보 정당을 함께 응원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 진보 진영이 단결하는지부터가 첫 단추겠네요.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노동 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배진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사건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4시엔 사사건건.